안녕하세요. 이거 사정해주는 채널 박스가남의 까남입니다. 소니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카메라. 그쵸. 지금 저희 PD는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사람이니까 카메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근데 소니가 카메라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가전제품 회사가 카메라를 만드네 라고들 얘기를 했어. 우리 채널에서는 사실 카메라라고 하면 라이카나 하셀블라드를 더 많이 소개하는데 라이카 센서 소니가 만들거든. 그러니까 소니라고 하면 어떤 물건을 떠올리느냐는 세대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처럼 40, 50대라고 하면 좀 나이 들어 보이지만 사실 X세대야. 우리 X세대한테는 사실 워크맨이에요. 지금 우리 PD가 저랑 20살 차이 나요. 워크맨이 뭔지 모르는구나. 드라마에서만 봤습니다. 응답하라. 그쵸. 소니가 2026년으로 80주년을 맞았어요. 우리 주변에는 100주년 맞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알려져 있진 않았을 거야. 그런데 소니만큼 시작부터 다양한 변화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목도한 외국 브랜드도 거의 없지 않나 싶어.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나 싶은데 소니라는 브랜드는 친근하게 느끼죠. 소니 카메라 덕분에 소니라고 하면 되게 잘하는 브랜드 같지. 근데 워크맨 모르잖아. 우리 어머니는 TV를 떠올리세요. 소니가 TV 회사라는 느낌이 별로 없지. 왜냐면 우리나라가 TV 회사로 훌륭한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소니는 칼라 TV의 시대를 연 회사야. 우리나라는 사실 80년대 넘어와서야 칼라 방송이 생겨났는데 소니 트리니트론이라는 TV가 생기면서 칼라 TV 시대가 제대로 열렸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칼라 TV가 들어올 때는 당연히 소니를 쓰는 집은 거의 없었고 완전 부잣집. 그러니까 우리나라 브랜드의 칼라 TV로 칼라 TV 대중화가 이루어졌지만 칼라 TV라는 그 물건 자체를 전 세계적으로 보급한 건 소니였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2002년 말에 오랫동안 쓰던 이 브라운관 TV가 수명이 다 해가지고 새 TV 사야 되는데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 나는 소니 TV 한번 써보고 싶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내 귀에 있어. 그래서 우리 집에 소니 TV를 샀어요. 그때 2002년도에. 그게 우리 집의 첫 소니 TV였어. 근데 어머니는 2002년도에 꿈을 이루셨지만 나는 사실 88년도에 이뤘죠. 소니 워크맨을 갖는 거였어. 좀 컸던 워크맨. 카세트를 넣고 듣는 거를 우리 누나는 가지고 있었어. 근데 내가 고등학교 무렵 음악을 막 듣던 무렵에는 테이프 크기만 해진 워크맨이 나온 거야. 소니에서. 근데 뭐 오토 리버스 되고 막 앞면 뒷면 다 들을 수 있고 저음 보강 리모컨 있고 막 이러니까 야 소니는 뭐 우주 기술로 만드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우리 집은 뭐 가난하지 않았는데 내가 갖고 싶은 걸 막 척척 사주시는 분은 아니었어. 우리 어머니는 버릇 이상해질까 봐 그거를 결핍이라고 느끼진 않았고 그때 그 목마름이랄까?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 있잖아. 정보를 찾아보고 뭐 이런 거. 그 갖고 싶다는 갈망이 지금 우리 박스가남의 원동력이 된 것 같기도 해. 많이 사주셨으면 박스가남 안 했을 거야 아마. 아무튼 그 워크맨이라는 걸 갖고 싶었던 이유는 명확하죠. 그때 당시에는 건축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집에 이렇게 놔두고 스피커 이렇게 있고 거실에 보통 놔두지. 전축 앞이 아니라 내가 걸어다니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소니라는 브랜드는 지난 80년 동안 기술 혁신을 이뤄왔죠. 근데 그 기술 혁신이라는 게 봐봐요. 워크맨,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음악.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색상으로 화면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칼라 TV. 우리 저 TV 옆에 있는 저거. 플레이스테이션의 등장. 옛날에는요 오락실이라는 게 있었어. 큰 기계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100원 넣고 이렇게 하는 그게 게임의 전부였어. 옛날에는 소니에서 나온 플레이스테이션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그 이전의 게임들은 오락실에 가서 하는 게임보다는 좀 수준 낮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이 게임기라는 느낌이었다면 플레이스테이션의 등장은 오락실에서 100원 넣고 잠깐 앉아있는 걸로 경험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그 안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며칠이고 한 달이고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의 세계. 그걸 가능하게 한 게 뭐야? 저장 매체 아니야. 플레이스테이션에 들어가던 CD 소니가 만든 거. 블루레이 디스크 CD랑 똑같이 생겼는데 더 고용량이어가지고 고화질 영상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영화도 블루레이로 아직도 모으시는 분들이 많죠. 그 블루레이 누가 만들었어? 소니가 만든 거.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 4종목을 얘기했지만 그걸 어떤 제품 하나로 기억하나? 그렇지 않죠. 모든 명품 브랜드들은 뭘 추구하냐면 지금 시대는 소유가 아니라 경험이라고 해요. 근데 소니의 지금까지 말한 4가지 제품 다 경험에 관련된 얘기거든. 요즘 명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규정하는 행위를 70년대부터 해왔는데 우리가 소니를 명품으로 여기진 않거든. 무슨 얘기하면 겸손해 이 브랜드는.
세상에 없던 거를 들고 나왔으면 말도 안 되는 가격표를 붙여서 우린 명품이야 라고 해도 되거든. 근데 소니는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추는 그게 특징이야. 가격을 낮추려면 스펙도 낮춰야 되는데 디자인도 낮춰야 되거든 사실은. 그 만듦새 같은 거. 근데 소니의 그 어떤 제품도 스펙이 낮다거나 만듦새가 수준이 낮다거나 그런 건 느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난 80년간 해온 일이 사실 어쩌면 아주 대단한 일인데 우리가 잘 못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이 역사 얘기를 좀 해봤어요. 우리가 소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카메라 회사 아니야? 뭐 가전제품 회사 아니야? 그렇게 하기에는 소니 덕분에 우리가 누렸던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80주년 생일 축하드린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우리가 기업에다 생일 선물을 줄 수는 없잖아. 이 기업들은 생일 축하를 받긴 받으면서도 생일 선물을 자기네가 만들어야 되잖아. 소니가 80주년을 맞아서 생일 선물을 하나 내놨어. 오늘 발표된 따끈따끈한 제품입니다. 1000X라고 써있는 것만 봐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00X 시리즈는 올해로 10년을 맞았어. 그러니까 10주년을 맞아서 얘도 기념 모델로 나온 애입니다. 그러니까 1000X 시리즈는 헤드폰의 대명사인데 우리 채널에서는 사실은 아직 소개한 적이 없어. 1000X 더 컬렉션이라고, 컬렉션에서 이거 X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부티나 보이는 패키징으로 나왔습니다. 종이로 되어 있고 딱 봐도 뭔가 좀 럭셔리해 보이죠. 제품 뜯어보면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색상. 1000X가 지금 6세대까지 나와 있어요. 그 후속이 아닙니다. 별도 라인업이에요. 1000X 시리즈 10주년 기념, 그리고 소니의 80주년 기념 모델로 나온 지금까지 1000X랑 좀 다르죠. 1000X는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었는데 얘는 머리에 얹는 부분뿐만 아니라 귀 덮는 부분까지 가죽 느낌으로 만들어서 딱 봤을 때도 뭔가 소니 하면 익숙한 팝한 느낌이 아니라 럭셔리한 그런 느낌이 나지. 그리고 요 광택 봐봐, 요 까만색 되게 고급스러운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색상 화이트는 요 부분이 크롬이라고 하면 좀 촌스러울 수 있거든. 이게 크롬이 아니야. 알루미늄을 폴리싱을 엄청 세밀하게 하면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크롬이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컨트라스트가 순 화이트, 순 블랙으로 극명하다면 그게 아니라 얘는 알루미늄을 광택낸 것처럼, 그렇다고 뭐 이렇게 광택이 안 나는 느낌은 아니고 광택이 엄청나게 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롤스로이스 이거 있잖아, 환희의 여신상, 그게 알루미늄을 광택낸 애거든. 그게 약간 이런 느낌이야. 플래티넘이랑 블랙 둘 중에 뭐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플래티넘. 아니, 나는 블랙 취향이라고 생각했는데 플래티넘 너무 예쁜데? 근데 플래티넘을 보다 얘를 보면 또 이 묵직함, 요것도 고르기 되게 힘드네. 이 귀에 닿는 부분에 요 가죽도 되게 부드럽고 안에 LR 이렇게 알기 쉽게 써있고, 안에 모양은 평면이 아니고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귀에 딱 썼을 때 되게 감싸주는 느낌이 좋아. 무게는 기존 모델보다 아주 약간 늘어났는데 무게는 거의 안 느껴져요. 그냥 꺼내서 쓰면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1000XM6가 써보신 분들은 그게 최고의 노이즈 캔슬링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것과 동일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의 최상급 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런 기능이 이미 탑재가 되어 있고,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비행기에서 들어봐야지. 비행기 엔진 소리. 얘가 노이즈 캔슬링과 블루투스를 동시에 켰을 때 사용 지속 시간이 24시간이야. 다른 제품 쓰던 사람들은 다 야 진짜야? 말도 안 된다 하거든. 보통은 비행기에서 유럽 가는 거, 미국 가는 거 뭐 그런 장시간 비행기 쓰고 있다 보면 배터리 다 돼가지고 꺼지거든. 꺼질 일이 없어. 근데 소니에서는 아유 뭐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약간 이래. 왜냐면 그냥 일반 모델 XM6는 30시간 가. 그리고 소니가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는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술들, 댓글에 뭐 코덱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막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복잡하게 알 필요 없고, 소니가 개발한 최상급, 제가 왜 모니터링 스피커, 모니터링 헤드폰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모니터링 스피커, 모니터링 헤드폰은 음악 완전 마니아가 아니고선 프로페셔널들이 쓰는 기기거든. 소니는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당연히. 영화 회사 최고로 하는 애들이잖아. 일반인용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다 소니를 써. 그 기술들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옛날에 우리 채널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포칼 베티스 MG 들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잖아. 그래서 공부해주세요. 지금도 막 댓글 달리고 막 난리가 났거든. 그 베티스 MG라는 게 MG가 마그네슘의 MG예요. 이 안에 드라이버라고 불리는
스피커, 마그네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MG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 마그네슘을 쓰는 회사도 별로 없거니와 드라이버를 직접 만드는 회사도 별로 없어 사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제로에서부터 만들어내는 회사는 포칼이랑 소니 정도다. 소니는 컨슈머 제품이고 포칼처럼 전문 매장에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든 있잖아. 마트에도 있고 공항에도 걸어가다 보면 막 보이고 하니까 가깝게 느끼니까 그렇지 제대로 만드는 회사다. 원래 1000X 시리즈에는 카본 드라이버가 들어가. 이 드라이버가 뭐냐면 스피커야 말하자면. 근데 스피커가 뭐야? 전기 신호를 받으면 얘가 떨어서 이걸 음향 신호를 바꿔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떨 때 가벼워야 반응성이 좋을 거 아니야. 가장 가벼운 걸 넣는 게 이제 마그네슘 뭐 자동차에도 휠 뭐 이런 데 가벼워야 되는데 쓰듯이 가벼운 걸 넣는데 마그네슘이 꼭 그렇게 막 좋지만은 않아. 만들기가 어려워. 마그네슘은 10개 찍어내면 10개 중에 몇 개가 실패한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실패율이 높아. 실패하는 거 가격도 우리가 내야 돼. 근데 소니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려면 카본이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카본이라는 게 이제 탄소 섬유잖아. 그걸 꽈가지고 플라스틱을 발라가지고 이 고체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거야. 근데 얘는 일방향 적층 방식을 썼어. 카본 섬유를 일자로 쫙 쌓아가지고 새로운 방식의 카본 드라이버를 썼어요. 직접 만드는 회사니까 가능한 기술인 거예요. 별의별 방식을 다 연구를 해봤겠지. 이렇게도 꽈보고 저렇게도 꽈보고 형태를 바꿔도 보고 뭐 연구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적층형으로 제작했을 때 반응이 더 좋았다 그래. 그렇다고 이게 뭐 원래 있던 구조에다가 새로운 구조의 카본 드라이버만 넣은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고강성 카본 돔 구조를 넣고 노이즈 캔슬링 프로세서는 원래 있던 거 QN3에다가 통합을 해서 새로운 V3라는 통합 프로세서를 만든 거야. 그래서 이 사운드 시스템은 완전히 새로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포장만 다시 하거나 뭐 부품 하나 갈아 끼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음향 프로세싱하는 기능들도 예전에 하이엔드급 제품에 들어갔던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MP3 같은 거 들을 때 음원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요즘 뭐 무선실 음원도 많고 한데 그렇다면 MP3 음원을 이건 음원이 안 좋아서 그래요. 헤드폰 회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똑같은 MP3 들었을 때 좋게 들려야 되니까 MP3를 업스케일링하는 기술들도 막 투입을 한단 말이야. 소니에서도 가장 높은 사양의 업스케일링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 돌비 애트모스 유명하죠. 돌비 애트모스가 이 시장을 평정했다고 봐도 될 정도잖아. 어딜 가나 보이잖아.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거 소니야. 조작도 쉬워. 뒤에 그냥 이 버튼 누르면 돼. 근데 이 버튼도 밑에 파워 버튼이 있고 노이즈 캔슬링 버튼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음질을 결정하는 버튼이 있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뭐 헷갈릴 일 없이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음악 한번 들어볼까? 산타나의 스무드라는 곡이거든. 내가 지금 이 노래를 왜 들었냐면요. 이 헤드폰을 발표하면서 소니가 어떤 사람들한테 평을 얻었냐면 머리를 잘 썼어. 엔지니어들에게 이 헤드폰의 평가를 맡겼어. 그 엔지니어들 이름이 누구냐면 크리스 게린저, 랜디 메러, 마이크 피아첸티니, 마이클 로마노우스키 이런 사람들이야. 크리스 게린저는 리안나,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BTS, 르세라핌 이런 거 엔지니어링 한 사람이야. 우리나라 케이팝이 지금 전 세계 메인스트림이잖아. 랜디 메럴은 그래미상을 9개를 받았어.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 에드 시런, 아델 그리고 요즘 기타 치는 애들 누구 제일 존경하냐면 다 존 메이어 얘기하거든. 존 메이어 엔지니어링 이 사람이 있어. 오. 마이크 피아첸티니는 밥 딜런, 체인스모커스, 제임스 브라운, 마이클 로마노스키는 알리샤 키스, 프린스, 보니 레이트, 얼스 윈드 앤 파이어, 그리고 스타워즈 사운드 트랙. 이런 거 믹싱한 사람들의 멘트가 이런 멘트야. 가끔 뭐 이런 얘기 하죠. 저한테도 뭐 광고인가 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업계에서 인지도를 쌓은 사람들은 돈을 준다고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 정도 아니던데 라고 하는 얘기를 이 사람들이 돈 몇 푼에 그 얘기를 하겠어? 그래미상 받은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모니터링 스피커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소리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를 필요로 해요. 근데 모니터링 헤드폰, 모니터링 스피커 이런 것들의 역할은 들리는 건 그냥 플랫하게 들려야 돼.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놓은 모니터링 헤드셋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밋밋해가지고 음악 듣는 맛이 안 나. 저희는 도축 당일 고기만 씁니다 하는 고깃집 찾아서 가봐.
맛대가리 없어. 아무 맛도 안 나. 그러니까 이 숙성이 돼야 돼. 그러니까 숙성이 뭐냐면 믹싱 과정이야. 믹싱을 해서 좋게 들려줘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증폭시키다 보면 특정 장르화 돼버린 경우가 있어. 근데 닥터들의 헤드폰을 안 좋아해요. 저음이 너무 붕붕거려. 근데 내가 지금 이 산타나 음악을 왜 들었냐면요, 두둥둥 하고 처음에 드럼으로 시작하는데 기타는 어떤 사운드냐면 페이즈 아웃 사운드라 해서 물 먹은 소리가 나, 기타에서. 여기서 롭 토마스라는 보컬이 앞으로 툭 튀어나온단 말이야. 보컬까지 물 먹은 소리가 났다면 스피커가 안 좋은 거였겠지만, 보컬이 원래 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사운드 엔지니어가 의도한 바를 낸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마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저음이 강조된 소리다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트렌드가 있고, 그 트렌드라는 건 뭐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음 역대를 강조해야 되는 거는 사실상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별로야 라고 하는 그 제품은 안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취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어팟 맥스 같은 거, 걔는 플랫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 제품 소니의 1000X는 어떤 급이냐면 여기서 약간 올라가 있어, 저음력이. 그러니까 꽤 괜찮은 정도예요. 근데 이 헤드폰에서의 키워드는 얘입니다. 얘는 뭐랑 할 때 좋으냐면, 음악을 시각 자료랑 같이 볼 때 너무 효과가 좋아. 마그네릭 들어볼까? 동영상으로 전환. Cinema Upmix. 와. 야, 이거는 이거 설명이 안 된다. 지금 소름이 온몸에 돋았는데 이거는 들어봐야 돼. 지금 약간 종이가 확 날리는 영상이 있었지. 거기에 사운드 이펙트가 끝내줘. 극장에서도 이런 느낌 못 받아. 요 기능 끄고. Standard. 확실히 알았어. 지금 이 기능을 꺼도 음질이 좋은데, 이렇게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2채널 스테레오 하이파이 스피커로 음악을 내가 듣고 있는 그 느낌이야. 이게 아마도 엔지니어가 만든 소리일 거예요. 그런데 이 버튼을 눌러서 360 언믹스 기능을 켜는 순간 입체화가 되면서 뮤직비디오를, 음악을 들으면서 이 뮤직비디오를 보는 느낌이었다면, 이걸 키면 이 스튜디오 속으로 확 내가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 근데 이 기능이 뮤직비디오에만 좋냐 그러면 그건 당연히 아니고, 영화를 본다거나 게임할 때,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하다 보면 전쟁터 소리가 무슨 예술로 나잖아. 막 그런 소리 들을 때도. 방금 이 음악은 최신 음악이니까 옛날 음악을 한번 보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뮤직비디오 중에 하나예요. 360 언믹스를 켜볼게. Cinema Upmix. 와, 이게 우리가 AI에 놀라잖아. AI로 내가 상상하던 장면을 그려주는 것처럼 이거는 마치 이 음악을 믹싱을 다시 한 것 같은 효과를 그냥 여기서 내줘. 근데 그게 인위적으로 어떤 공간감을 넣어서 뭔가 왜곡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소리가 그 소리가 아니게 들리는 거에 대한 반감 또한 있거든. 방금 이 음악은 지금 35년째 너무나 나이가 많은 음악이란 말이야. 그걸 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변화하는 걸 난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도 왜곡되지 않고 말 그대로 믹싱을 다시 한 것 같은, 내가 지금 들어보고 싶은 음악이 생겼어. 이문세의 3, 4, 5집 그 음악을 어떻게 바꿔주나 한번 들어보자. Music Upmix. 눌렀어.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에 입 맞추고 날아가고 싶대. 헤드폰의 승리입니다. 소니의 기술 360 언믹스의 승리예요. 뭐냐면요, 이 80년대 가요는 우리나라 녹음 기술이 떨어졌던 때야. 악기 하나하나의 소리가 아무리 좋은 오디오로 듣는다고 그게 막 들리지가 않아. 좀 뭉개져 있고,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 이거는요, 자동으로 녹음을 다시 해줍니다. 목소리도 저음, 고음 혹은 콧소리가 섞이는 그거를, 야, 이게 어떻게 가능가 싶을 정도로 다시 녹음한 것처럼 그게 나와. 죽은 음악도 살려내는. 총평 가겠습니다. 소니의 1000X 더 컬렉션은
소니의 80년 역사 그리고 1000X 시리즈의 10년 역사를 집대성하는 스페셜 모델이에요. 기존에 있던 모델의 대체가 아니라 기존 모델들은 스탠다드 라인으로 있고 그 위에서 소니의 프리미엄 라인을 담당하는 헤드폰입니다. 소니가 자랑하는 LDAC 기능 들어가 있고요. LDAC이라는 건 이제 무선 환경에서도 고해상도 음원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기다 옥스 케이블을 연결하면 유선 헤드폰과 똑같은 음질을 얻을 수가 있는데 무선일 때도 충분히 고음질의 음원을 들을 수가 있고 얘는 또 충전하면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DSE가 소니 헤드폰 제품에 다 들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얼티밋이라고 하는 1000X 시리즈 최초로 탑재되는 거예요. 근데 프리미엄 워크맨에만 탑재되던 AI 기반 업스케일링 기술, 그러니까 압축 과정에서 손실된 음원 디테일을 스스로 복원해주는 애야. 그러니까 완전 뭐 손실의 끝을 날리는 80년대 가요도 살려낸다. 그러니까 초호화 소니의 모든 기술이 총망라된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요 100만 원 이하대 제품이랑 비교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100만 원 중반 이상대 200만 원대 제품이랑 경쟁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음질은 그 수준입니다. 근데 가격이 정가가 100만 원 이하예요. 제가 지금 놀란 부분이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채널을 소개해드렸던 키7이라는 스피커가 있었잖아요. 니어필드 스피커 시장과 하이파이 시장을 다 충격을 준 제품이란 말이야. 그 제품이. 그러니까 그 제품을 스탠다드로 삼았을 때 거기서 추구하고자 했던 바가 여기에서 느껴져요. 그때 믹싱을 새로 한 느낌이라 그랬잖아. 그 스피커가. 얘는 원래 소리도 들을 수 있어.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뮤직 언믹스랑 시네마 언믹스가 나오는데 두 개 버전의 리믹스를 들을 수가 있는 거야. 요 기능은 혹시나 시연해 보시더라도 반드시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키7, 그러니까 프로들이 사용하는 모니터링 스피커와 비슷한 결의 소리를 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운드의 커팅 엣지, 최첨단은 여기다 라는 거를 의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다른 제품의 장점들도 좀 체크를 했던 것 같아. 예를 들면 애플 에어팟 맥스의 가장 큰 장점은 뭐야? 전환이죠. 내가 어떤 기기를 쓰고 있든 간에 매끄럽게 연결되잖아. 근데 얘도 그렇습니다. 내가 등록해 놓은 기기들로 전환될 때 아이패드 보다가 아이폰 보고 뭐 그럴 때 부드럽게 전환이 돼. 만듦새도 기존 소니에서 볼 수 없었던 좀 럭셔리한 느낌을 내면서 나는 소니가 다 좋은데 플라스틱 느낌보다는 좀 이런 금속과 가죽 느낌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제가 그렇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 비주얼 면에서 보나 음질 면에서 보나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이 소리는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악 좋아하니? 근데 내가 너무 비싼 제품들만 소개해서 좀 짜증났었어. 소니 1000X 컬렉션 사. 이게 정답이다. 싼 거야 이 가격이면. 근데 이거 노이즈 캔슬 좋다 그지? 처음 사무실에 썼을 때는 사실 이 정도는 다 되지 않나? 뭐 이거 왜 다 최고라고 하지 막 그랬는데 비행기에 타서 그 소음을 느껴보니까 확실히 달라. 어떤 헤드폰들은 노이즈 캔슬 키면 좀 먹먹해져. 얘 그게 없더라고.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요즘 좋은 노이즈 캔슬링의 특징, 안 먹먹하다. 음질은 어땠어? 음질도 넣었어. 비행기에서도 끝까지 안 올려도 잘 들리고. 네. 그러니까 좋네. 근데 뭔가 이렇게 목에 걸고 있을 때 약간 명품 느낌이 있다. 플라스틱도 아니고 가죽 느낌이 살아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몇 점 드렸어요? 120점. 에? 이 정도로 많이죠? 네. 아주 마음에 들었구나. 야 이거 반납해야 돼.